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고 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정신 역시 헌법에 포함시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송유관에서 수억 원어치의 기름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들키지 않고 오래 기름을 훔치려고 40m에 이르는 대형 땅굴까지 팠습니다. 아파트 입구나 집 주변에 나붙은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제가 분산에서 시작되면서 환경은 물론 어려운 이웃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뿌리에 해당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포함은 어쩌면 더 당연합니다. 다행히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추진 단체들은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도내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헌법정신 포함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4.19,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의 모태로서 자유민주정신의 지평을 연 민족사의 대사건이라며 내년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당당히 헌법 전문 맨 앞에 위치해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정읍지역 단체들로만 구성되고 고창지역 단체는 빠져 있어 기념일 제정 때 빚어졌던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그 무장 기포하고 관련해서 입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좀 우리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의 헌법 전문화 추진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날 경우 기념일 제정 등 동학기념사업 전반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송유관에서 5억 원어치의 기름을 훔쳐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창고에서 송유관까지 길이 40m에 대형 땅굴까지 팠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면의 한 창고입니다. 사무실로 보이는 조그만 공간에 들어서니 엄청난 크기의 땅굴이 나타납니다. 지면으로부터 4m 아래 위치한 땅굴은 성인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다닐 정도의 크기에 길이가 무려 40m에 이릅니다. 50살 이모 씨 등 일당 4명이 2달에 걸쳐 완성시켰는데 송유관에 호스를 연결해 들키지 않고 장기간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일당이 빼낸 기름은 약 37만 리터, 시가로 5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은 하루 훔치는 기름량을 조절해가며 감시를 피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CTV를 4개를 설치해서 주변에 동일한 차량이 이동을 하면 본인들이 렌트카를 사용해가지고 감시를 철저히 했고요. 이들은 훔친 석유를 불법으로 개조된 유조 차량을 이용해 값싼 가격으로 주유소에 넘겼습니다. 주유소 업자들 역시 훔친 기름인 줄 알면서도 납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송유관 기름을 훔친 일당 4명 중 2명을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핵심 기술자 강모 씨를 추적하는 한편 훔친 기름을 사들인 주유소 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불법 광고물이 거의 공해 수준인데요. 수거 포상금제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적지만 참여자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면서 도시 미관까지 개선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식료품 판매장이나 음식점 홍보물에서부터 유명 가수의 공연 포스터, 명함형 광고물까지 모두 주민들이 떼어온 것입니다. 몇 장이에요? 800장. 800장? 네. 지정된 장소에 게시되지 않은 전단지는 800장에 전통시장 상품권 10,000원, 불법 포스터는 80장에 10,000원이 주어집니다. 규모가 큰 현수막은 10장에 10,000원이 지급돼 매일매일 홍보물 수거에 나서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운동 삼아 집 주변을 돌다 보면 돈도 벌고 길거리 청소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재밌고 운동삼으로 수입은 굉장히 반찬값은 된 것 같아요. 군산시가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불법 광고물 포상제. 석 달 동안 300여 명이 참가해 벌써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노인층하고요, 저소득층이 많이 오시고요. 거리도 많이 깨끗해지고 본인들도 생계 지원 차원에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는 요즘 광고물 포상금제가 도시 미관도 유지하고 저소득층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는 공익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 과제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 행사장인 새만금에는 관광 자원이자 청소년 수련의 메카로 국제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이 추진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세계 스카우트 연맹 실사단은 새만금을 둘러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야영지에 바다와 산, 호수를 끼고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인공 암벽장과 상설 야영장을 설치하고 지도자를 육성하는 세계 스카우트 센터를 유치해 국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의 청소년들이 와서 리더십 교육을 받고 세계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하는 그런. 지난 1991년 세계 잼버리를 치른 강원도 고성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청소년 수련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은 시설은 노후됐지만 그동안 많은 야영대회 유치로 매년 수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잼버리가 아니라도 한국 잼버리와 외국 잼버리를 유치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중국이 최근 1억 명을 목표로 스카우트 조직을 확대하고 있어 새만금은 이들을 유치할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예산은 잼버리 개최에 쓸 500억 원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개최까지 6년여 시간이 남아있지만 잼버리의 주 무대인 관광 레저 용지 매립은 현재 17% 수준으로 대부분 여전히 갯벌입니다. 국제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과 더불어 야영지와 고속도로 같은 기반 시설부터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회의에서 일명 문정댐으로 불리는 지리산댐을 홍수 조절용으로 변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명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협의회는 홍수 조절용 댐은 식수용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던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인 정동영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 의회를 찾아 전북 출신으로는 7년 만에 야당 대표에 출마했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당론으로 삼아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 MBC가 최악의 참사를 겪었다며 구 정권 하수인격인 지금의 경연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현직 성직자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애인 사업을 구실로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모으고 불법 의료 행위까지 했는데 전직 국정원장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자신을 목사로 소개하며 각종 장애인 사업을 해온 이모 씨의 SNS 계정입니다. 유명 정치인을 비롯한 수천 명이 팔로우하는 등 화려한 인맥을 자랑합니다. 검찰은 최근 이 여성 사회복지사 이모 씨와 전직 천주교 신부인 김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모 장애인 시설 대표와 시설장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SNS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허위 사실로 수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해왔다는 겁니다. 이들이 후원금을 받아 지은 장애인 시설입니다. 낮은데도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안에는 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골동품과 미술품이 쌓여 있습니다. 누가 불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은 치워놨는데.
이 씨가 시설 내에서 의료 면허도 없이 벌해침, 일명 봉침을 직원들에게 시술해온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입양에 기르고 있다며 SNS에 홍보했지만 그중 한 명은 이미 파양했고 전주시에 낸 사회복지 경력도 일부는 허위였습니다. 등록을 할 때 사회복지 경력 인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호급 판정이나 이런 거에서 들어가거든요. 사회복지 경력이 이제 허위로 들어간 걸로. 전직 신부 김 씨는 혐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고 이 씨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말씀 좀 여쭤볼게요. 목사님 아니세요? 한편 이 씨가 일명 봉침을 일부 유명 인사들에게까지 시술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성희롱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교사 유족이 교육당국의 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고인을 성희롱으로 몰아 숨지게 해놓고 학생들을 방패 삼아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숨진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빠가 교사라서 이런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북연구원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은 상용차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국내 상용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전북이 자율주행 실증의 최적지라며 새만금 도로를 활용한 개방형 시험장과 관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오늘 새 이사장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 기소된 뒤 8개월째 공석이며 김성주 전 국회의원과 김현명 중앙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일 4개 농업인단체와 함께 쌀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 시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에는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과 농협을 통한 별도 지원 방안이 명문화돼 향후 정부 지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일부터 나흘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가을 전주에서는 비빔밥 축제와 문화재 야행, 세계 소리 축제, 대사슴 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이 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5년 7월 옆집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호원대를 서면 평가한 결과 창업 부족과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개선해 학자금 대출 50%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 국책사업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호원대의 학사 운영이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심이나 안심 등 특정 부위가 발달한 소를 생산하는 맞춤형 개량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부터 한우 보증시 수소의 등심이나 안심, 갈비 등 10대 분할육에 대한 유전평가 자료를 농가에 제공합니다. 농진청은 유전평가 자료를 활용해 수소를 선택하면 등심의 경우 최대 4k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